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정훈입니다. 자, 벌써 그 2011년이 시작되었군요. 우선 뭐 강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학생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제가 이 강의를 지난달에 찍었던 게 바로 엊그제 같아요. 그런데 벌써 한 달이 지나서 또 강의를 찍는 걸 보면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간다 이런 생각이 들죠. 올 한 해 소원하시는 일 그리고 계획하시는 일들 모두 다 잘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토익은 저와 김태우 선생님과 함께 하시면 아마도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목표 달성하시고 또 토익 이외에 다른 것들 준비하시는 것들 잘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고요. 올 한 해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새해가 돼서도 달라지는 건 없죠. 그래서 그냥 꾸준하게, 부단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고요. 글쎄요, 작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인상적인 그런 한마디가 이런 게 있습니다. 안철수 선생님께서 이제 해주신 얘기인데요. 저한테 직접 해주신 얘기는 아니고요. 어떤 한 사람을 규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과 판단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올 한 해는 생각만 하고 말만 하는 한 해가 되지 마시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실천하시고 행동하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혹자들이 그러더군요. 2012년도 12월 달쯤 되면 이제 그 지구에 말이죠. 지금 현재는 명왕성 근처에 있는 미확인의 어떤 해성일 수도 있고 우주선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 게 이제 지구에 다가온대요. 그때가 되면 우리가 이제 토익 말고 이제 외계어를 배워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외계어 인증 시험도 또 보셔야 되는 시점이니까 자, 2012년 12월이 되기 전까지 토익은 다 우리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준비되셨으면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은 강의 구성이 Part 5의 101번부터 110번까지 이렇게 10문제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예상 문제 프리특강에서는 Part 7은 다루고 있지 않고요. 자, 첫 번째는 제작이 용이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 Part 7 같은 경우에는 Self Study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커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EBS랑 홈페이지에 보시면 데일리 토익 테스트라 해가지고 정말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들어오시면 Part 1부터 Part 7까지 계속 업데이트되는 자료들 여러분들 보실 수 있으니까 그 자료를 보시면 해설까지 다 있고요. 자, 그래도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EBS랑 안에 이제 토익 강좌들이 굉장히 많죠. 자, 저나 태우 선생님이 진행한 강좌뿐 아니라 다른 강좌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퀄리티 높은 그 강좌들을 잘 이용해 주시면 돈 드는 얘기이긴 하지만요. 자, 좋겠습니다. 자, 세븐은 저희만 무료로 토익 테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국에서 Part 7을 무료로 제공하는 곳은 지금 EBS랑 밖에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anyway, 그러면요, 여러분들 101번부터 110번까지 가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접근 방식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품사 접근. 자, 그래서 빈칸에 적절하지 않은 품사를 소거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래도 남으면 의미 접근. 그래서 의미 접근을 통해서 의미가 만약에 다르면 여러분들이 해석 접근을 통해서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의미도 똑같으면 뭐죠? 바로 그것이 바로 문법 문제입니다. 그러면 적절한 문법 아이템을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죠. 자, 말은 이렇게 쉽지만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이론과는 다른 여러분들 실제적 상황들이 많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주의를 가하시면서 가시면 이제 실력이 점점 향상이 되겠죠. 자, 본격적으로 준비되셨으면 10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A, B, C, D가 다 부사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뜻이 다 달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휘 문제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 중에 한 단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soon이라고 하는 이 부사는요, 곧 뭐뭐 할 거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로 사용이 되면요, 시제가 뭐가 와야겠어요?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이 와야겠죠. 근데 여기 지금 has been이 와 있잖아요. 그럼 이건 이미 이제 틀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돼 있고. 자, very는 매우, only는 유일하게, 자, 그 다음에 well 같은 경우에는 잘, 이런 뜻이니까, 자, 무엇이 들어가면 좋을 것이냐를 여러분들이 선택해 보시면 됩니다. 어휘 문제로 정리하고 가죠. 자, 그래서 comic shop이라고 하면 만화방이 되겠네요. 자, 참 추억의 그런 장소인데, 부사는 없어도 해석이 되니까 빼고 일단 해석을 해보세요. profitable. 자, 이윤이 많이 남는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시점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자, 돈이 많이 남아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despite은 연결사인데요. 연결사는 전치사와 접속사 두 개가 있죠. 자, 둘 다 사용되는 단어들과 둘 중에 하나만으로 사용되는 단어들을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겠고요. 자, 두 개가 이제 구분되어 있는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동의어들이 함께 시험장에 꼭 출연합니다. although 같은 경우에는 접속사예요. 동의어죠. 불구하고. despite도 불구하고. 그런데 despite은 전치사로만 사용된다. 자, 그래서 이 연결사들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데 전치사냐 접속사냐, 전치사 접속사 동일형이냐를 잘 구분해라. 선생님, 그 많은 걸 어떻게 구분해요? 그 많은 것이 아닙니다. 전치사나 접속사는 토익에 등장하는 것이 각 30여 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렇게 부담스러운 그런 영역은 아니에요. Anyway, despite은 전치사라는 사실 잘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같이 나오니까. 뭐에도 불구하고, 자, 최근에 decline, 감소에도 불구하고, 증가와 감소 다음에는 전치사 in이 잘 나오죠, 여러분들? 자, 흥미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흥미가 뭐에 대한 흥미예요? interest도 마찬가지로 또 in을 취하죠. 제가 자꾸 이렇게 뭘 취하죠를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낱말 공부만 하지 마시고 어구 공부를 하란 말이에요. 자,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 필요할 때 써먹을 수 있고 글도 쓸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고 남의 글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도 훨씬 더 뒤에 나오는 장치들을 예상하면서 빨리빨리 읽을 수 있는 자, 그런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낱말만 공부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낭패를 보시는 수도 있으니까 항상 어구 전체를 좀 공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뭐뭇에 관한 흥미라고 하면 한국말로 하면 about도 되죠. 이거 쓰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interest in 이렇게 덩어리로 어구를 공부해 두셔야 나중에 이제 난이도가 높은 어휘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 적에 정답과 오답을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통적인 그런 만화책에 대한 흥미의 감소 이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이 계속 남는 그런 상태가 유지되어 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only나 where은 내용상 적절치 않죠. 그래서 very profitable 한 상태가 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profitable 한 정도가 자, 어느 정도인지를 여러분들이 나타내 주시는 정도 부사 very를 답으로 쓰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이제 답이 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profitable 자, 해봤다. 그죠? 예. 또 well 같은 경우는 잘 profitable 해봤다. 이런 얘기인데 자, 해당 사항이 없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01번 문제는 보통 그 품사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는데 자, 이번 달은 어휘 문제로 자, 시작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되는 달도 가끔은 있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로 갑니다. 자,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품사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to build는 여러분들 부정사고요. builder라고 하면 명사죠. 건축업자. 자, building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뭇을 짓기라고 하는 동명사도 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자, ing지만 이것은 건축물의 뜻도 있죠. 자, 두 가지가 다 되겠습니다. build는 동사입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can start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자, 이 자리는 누구 자리는 아니죠. 동사 자리는 아닌 것이죠. 이렇게 제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주어는 construction이에요. 그 다음에 of 플러스 명사를 괄호로 제끼시면 아니, 조동사 앞에는 이거 부사 나오는 게 딱 좋은데 부사가 있어야 쓰지 답을. 자, 그럼 부사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뭘 답으로 쓰셔야겠어요? 아, 이거 봐라. 복합명사의 가능성도 있나 본데 이렇게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복합명사라고 하는 것은 명사 플러스 명사죠. 이건 문법적으로 타당해요? 타당하지 않아요? 타당하지 않습니다. 문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복합명사를 쓰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간결성을 위해서 쓴다 그랬죠? 야,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야구 선수가 그 햇볕을 가리기 위해서 자, 야구할 때 쓰는 모자 너무 길어요. 베이스볼 캡 이렇게 하면 딱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간결성을 위해서 앞쪽에 있는 명사는 무슨 역할을 한다?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복합명사입니다. 복합명사는 현대영어로 오면서 굉장히 개수도 많이 늘고 있다는 사실도 참고하시면서 형용사 역할을 앞에 있는 오피스가 하게 되면 적절한 아이가 누구냐를 찾아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겠고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오피스 빌딩이 적절하겠죠, 여러분들? 느낌이 딱 오죠? 자, 그래서 바로 자, 사무실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여기 사람이 오게 되면 건축업자에 대한 건설은 말이 안 되죠. 자, 이것이 지금 of 이하가 건물 따위가 와서 어떤 건축물에 대한
자, 무엇입니까? 건축을 말하는 것이니까, construction을 말하는 것이니까, 사람 명사가 와서는 내용이 적절치 않겠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답은 C번으로 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사 자리였는데, 부사가 없을 땐 어떻게 한다? 복합 명사도 재빠르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해석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nce라고 하는 단어는 부사로 사용되게 되면 한 번이죠. 자, 그런데 접속사로 사용도 많이 되고요. 1년에 한 서너 차례 정도는 접속사로 출연합니다. 정답으로. 자, 무슨 뜻이죠? 일단 뭐뭐 하기만 하면. 이 월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랜트 승인했습니다. 자, 무엇을? 디자인을 일단 승인하기만 하면. 자, 이 그 사무실, 사무용 건물 되겠죠? 건물에 대한 건축이 시작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자, 두 번째 문제도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자, 마냥 쉽지만은 않네요. 보통 초반의 문제들이 굉장히 쉬운 것들이 나오는데 조금 한 번은 좀 돌려서 생각을 해볼 만한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03번 가겠습니다. 자, 103번은 여러분들 A, B, C, D가 모두가 다 전치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조금 좀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중에는 be prohibited from 이런 표현을 들어본 학생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뭐냐면 그냥 be prohibited from 많이 봤어 까지만이지 그것이 무슨 의미이고 어떤 상황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from이 왜 답이 될 수 없는지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자, prohibit라고 하는 단어는요. 목적어를 이제 something도 취하고 somebody도 취합니다. somebody를 취하게 되면 이 사람을 금지하는 거잖아요. 뭐 하지 못하도록. 자, 그런데 뭐뭐 하지 못하도록 이라고 하는 금지의 상황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전치사가 바로 자, from이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예를 좀 몇 가지 들어볼까요? 뭐가 있어요? 자, 먼저 prevent부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거예요. A를 뭐뭐 하지 못하도록 막고 방해하다. A를 뭐뭐 하지 못하도록 stop 시키다. A를 뭐뭐 하지 못하도록 유지시키다. 그래서 prevent A from B, A from ing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이 from이 자, 무엇이다? 금지의 개념을 가지는 자, 그런 전치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somebody를 뭐뭐 하지 못하도록 자, 금지시키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be prohibited from은 나오죠. 수동태가 되면. somebody가 주어가 되면 be prohibited from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조건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주어 자리에 누가 나와야 돼요? somebody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use가 나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from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ing가 나와야 되는데 사람이 나와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만 그냥 외워가지고 be prohibited from 고등학교 때부터 외웠어요. 이거 답. 이렇게 되면 함정에 제대로 여러분들 걸리신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prohibit라고 하는 단어는 somebody만 목적으로 취하지 않고 something을 목적으로 취하는 경우도 있나 봐. 지금 수동태가 됐는데 얘가 주어가 됐으니까. 있죠, 당연히. 어떤 행동을 금지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럼 이거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something이 be prohibited. 이 자리에 있었던 주어는 뒤로 오면 어떻게 되죠? 자, by 플러스 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something의 행동이 누구누구에 의해서 금지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여러분들 누구를 잘 알아야 된다? prohibit라고 하는 단어가 어떠한 의미로 어떤 전개를 하는 단어인가를 어구를 전체를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단순하게 어떤 한 단어의 의미 학습에 매몰되시면요. prohibit 금지시키다. 이거는 여러분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수위를 가지고는 고득점은 못합니다. 그래서 103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께 굉장히 어려웠을 수 있죠. 그래서 선입견을 오히려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C번에도 답 쓰고 틀렸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자, from을 지우고 나면 그러면 나머지는 뭐가 되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자, proper safety gea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어라고 하는 단어는 1번에 톱니바퀴처럼 생긴 그런 장치를 기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장비의 뜻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옷의 뜻도 있는데요. 그 옷을요, 여러분들 그 패션 목적으로 혹은 옷의 기본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입는 것이 아니라 장비로서 입는 옷입니다. 비가 올 때 입는 옷 뭐라 그러죠? rain gear. 그다음 운동할 때 입는 옷 sports gear. 자, 방호복 뭐라 그래요? protective gear. 이럴 때 써요. 여기서는 그 장비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안전장비죠. 적절한 안전장비나 혹은 자, 관리 감독 없이 자, 어떻게 합니까?
기계를,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 적절한 장비나 관리 감독이 없는 자, 그런 장비의 사용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 금지가 됩니다. 그 something이 금지가 되는 거야. 자, 누가 그거 사용 못하게 하니? 직원들이 그거 못 쓰게 하는 거라고. 직원들에 의해서 자, 이것이 바로 금지가 되는 것이겠죠.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103번은요, 정답을 여러분들이 B번으로 자, 선택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너무. 리차드 기어 얘기 안 하시네요. 오늘. 그 차도 지금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뭐 먼저 해. 그죠? 예. 아이, 참. 요즘에 너무 잘 알아, 나를. 그죠?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알았어요. 자, 그래서 103번에, 자, 여러분들, 바위까지 정리를 하고요. 자, 다시 10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 하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러게. 그 기어 다음엔 뭐죠? 걸어. 그죠? 그겁니다. 자, 기어. 애들은 맨 처음에 기어, 그 다음에 걸어. 뭐 이렇게 되죠. 자, 10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람 소리 안 넣으실 거죠? 자, 104번 가시면 104번은 A, B, C, D가 다 부사로 구성되어 있고 의미가 달라요. 자, to라고 하는 것은 과도할 때 쓰는 정도 부사죠. 너무나 이런 뜻이고 much 같은 경우에도 자, 품사가 부사, 형용사, 자, 그리고 명사까지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사로 쓸 때는 많이죠. Thank you very much. 이것이 대표적인 의미고요. Mostly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 mostly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일반적으로 이런 뜻이고요. highly는 좀 주의를 하셔야겠어요. high라고 하는 단어가 형용사, 부사, 동일형입니다. 따라서 highly라고 하는 단어는 high와는 전혀 의미상 관계가 없는 단어죠. 플러스 알파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이거는 자, 오늘은 한 가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알겠죠? very의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어휘 문제니까. secretary가 어떻게 했어요? rearrange 했습니다. arrange라는 단어는 이 예상 문제 풀 특강을 통해서 500만 번쯤 강조한 것 같아요. part 1에서는 여러분들 정리정돈하다의 뜻이죠. 자, 그러나 part 2부터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part 2부터는 준비하다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시간 약속을 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arrange an appointment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re가 나왔으니까 다시 자, 그 사람의 appointment, 시간 약속을 갖다가 잡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자, since는 여기서 때문에의 뜻으로 쓰였네요. since가 만약에 자, 언제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이 되려면 이 시제가 뭐가 돼야 돼? 지금까지 계속이니까 have pp가 돼야지. 그게 오지 않았으니까 요거는 뭘로 본다? because와 동의어로 본다. 그녀가 뭐 했기 때문에? 미팅이 내일 회의가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얼마큼 많아요? 너무 많은 회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적절한 자, 부사는 to가 여러분들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104번은 정답을 여러분들이 A번으로 자,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0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105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뒤에 문장과 문장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접속사가 와야겠죠? 자, 그런데 수거 접속사 중에서 in order가 사실은 that과 결합되면 자, B번과 동의어예요. 자, 그래서 A번 같은 경우는 꼬시려고 나온 겁니다. 안 되겠죠? 자, B번 같은 경우가 접속사고 자, 이거 어떻게 되죠? 뜻이? 이거 목적이죠. 누구누구가 뭐뭐 하기 위해서 누구누구가 뭐뭐 할 수 있도록 이런 뜻입니다. even yet 이라고 하는 아이는 접속사가 아니죠. 부사입니다. 자, even이 없으면 yet은 접속사로 사용될 수 있는데요. 자, 그때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but의 뜻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역접의 자, 두 문장을 연결할 때 자, yet을 쓸 수가 있다. 그러나 이제 even이 붙게 되면 이것은 여러분들 뭐 부사로서 사용됩니다. 아직도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자, 그런 뜻이고요. in case도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겠죠. 이건 전치사 플러스 명사처럼 보이죠? 자, 그런데 이하의 동격의 명사들이 이제 생략돼 가지고 이런 절이 동격절에 대시 생략돼 가지고 in case를 그냥 현대 영어에서는 뭘로 봅니까? 하나의 접속사로 봅니다. 왜? 조동사가 맨날 달려오니까. 자, 실제로 누구누구가 뭐뭐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러시면 문제를 풀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다 드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개는 여러분들 제끼고 시작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도 그만큼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답입니다. 자, 우리가 뭐 하기로 결정했어요? 뭐 하는 걸 선택했죠? 자, 삽니다. 무엇을요? 영화 티켓을 온라인으로 사기로 자, 사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없을 수 있도록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wait in line 하면 이거 in line은 여러분들 줄 서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LC의 part 1에서도 굉장히 잘 나오는 표현이죠. 그래서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 안은 바로 야외에서 죄송합니다. 온라인으로 티켓을 갖다가 구매하게 된 목적이 뭐냐를 나타내는 절입니다. 내용상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여러분들이 B번으로 선택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겠네요. 자,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문제가 마무리가 되었으니까 자, 이제 분위기도 좀 전환할 겸 잠깐 그 화면을 바꾸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5문제를 총 풀어보셨는데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목표하고 있는 것은 리딩에서 어순에 대한 아이디어를 정확하게 가진다. 자, 문법적인 아이디어와 함께 응용 능력을 키운다. 그 다음에 자, 몰랐던 어휘들을 새로 익힌다. 어휘는 두 가지 측면이에요. 몰랐던 어휘들의 뜻을 익힌다. 자, 혹은 이미 알고 있었던 단어들의 쓰임새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둔다. 이것이 강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부족한 점들이 일부 있어서 어려움을 좀 겪고 있더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자꾸 이제 메워지는 것이 있죠. 영어는 바다지만 토익은 개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어의 바다 이 많은 데서 허우적거리면 너무 힘들죠. 자, 그런데 토익 같은 경우에는 뭐 요만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노는 거니까 데이터베이스도 분명하고 반복되는 아이템들도 상당히 많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단기간에 여러분들이 끝날 수 있는 공부니까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6번부터 다시 한번 가보시죠. 야, 방금 그 말 멋진데요. 왜? 영어는 바다지만 토익은 개울이다. 나 멋져. 나 칭찬받았어요, 여러분들. 자, V. 자, 106번 다시 가겠습니다. ABCD의 그 의미가 서로 다르고 다 명사죠. division이라고 하는 것은 토익에서는 부서의 뜻일 것이고 intention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의 뜻이고 promotion은 여러분들 두 가지 뜻이죠. 자, 이건 물건과 관련한 의미면 판촉, 사람과 관련된 의미면 승진의 뜻입니다. 자, permission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허가의 뜻이죠.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Ford Motor Group이라고 하는 게 make public 했어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을 수 있겠다. 그치? 자, make public은 그런데 너무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토익에서도 반복이 굉장히 많은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LC에서도 잘 나와요. 발표하다의 뜻입니다. 뭘 발표하게 될까요? 이걸 몰랐으면 좀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발표하는데 무엇을 발표합니까? 자, 바로 이 사람의 뭐뭐뭐를 발표하는 거죠. 자, 근데 뒤에 보니까 to가 나왔는데, 자, 무엇으로? vice president로 뭐가 됐을까요? 승진됐겠죠? 그러니까, 자, vice president로의 승진, 이 사람의 승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사장으로의 승진을 발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자, C번이 가장 적절한 명사 형태가 되는 것이죠. 장소는 어디예요? press conference라고 해서 기자회견이고요. 자, 시점은 언제입니까? 오늘 밤에.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문장 안에서 보실 수 있는 정보는 육하 원칙이에요. 기본적으로. 자, 그것이 어떻게 어디에 배치되는가.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런 식으로 덩어리로 문장을 구성할 수 있는 눈이 자, 떠지게 되면 문장은 굉장히 재밌을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106번 마무리 짓고요. 107번 가겠습니다. 자, 107번 같은 경우에는 ABCD가 자, 다 부사로 생겨 먹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는 이제 부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요. hard라고 하는 단어가 형용사 부사 동일형이잖아요. 부사로도 뭐 한 두세 가지 정도 뜻이 있습니다만, 자, 제일 대표적인 의미가 뭐예요? 대표 의미가 열심히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hardly라고 하는 단어는 관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전혀 관련 없는 단어란 말이에요. hardly는 거의 뭐뭐하지 않다. 자, 앞쪽에서 얘기했었던 highly의 관계와 유사하겠습니다. 자, anyway.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열심히 일한다가 일단 들어가야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내용상 hardly는 안 되겠고요. 자, 그럼 나머지는 다 부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뜻도 똑같잖아요? 바로 이런 게 바로 문법 문제란 말이야. 자, 그럼 문법 문제로 급수를 찾으라는 얘기인데 급수를 찾으려면 단서가 반드시 있거든? 누가 있어? 여기 보이네, 데니. 데니 나오면 앞에 뭐 나와야 돼? 비교급 나와야지, 뭘 그래.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답은 B번에다 쓰시면 되겠어요. 자, 어린아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 그런 여자가 되겠죠. 기혼이든 미혼이든 간에 애가 없는, 자, 그런 여성분들이, 자, 더 열심히 일을 하더란 말입니다.
자, 누구보다도 자, 애를 가지고 있지 않던 간에 상관없이 자, 애가 있건 없건 간에 자, 그 남자들 있죠? 자, 그 남자들보다도 더 열심히 일을 하더라. 이런 것들이 자, 지금 문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 경영학 연구 보고서를 보면요. 이런 그 내용이 되게 많죠. 그죠? 이런 거 읽어볼 때마다 남자로서 뜨끔뜨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man dominating society라 그래서 남자가 주도하는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보면 경영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면요. 남자는 철근이나 들고 뛰어다니고 이런 일이나 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들이 경영에 있어서 훨씬 섬세하고 훨씬 더 그 비리도 덜 저지르고 그래서 경영자로서 훨씬 적합한 것은 남성보다 여성이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 굉장히 무한하던데요. 자, anyway, 107번은 여기까지 하고요. 108번 가죠. 자,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A, B, C, D가 다 동사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네요. C번이 이제 동사가 아니군요, 보니까. 그럼 이제 동사 자리인지부터 여러분들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문장에 동사가 하나도 없으니까 여긴 동사 자리예요. 누구부터 제낄까요? C번부터 제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뜻이 다 똑같잖아요, 또 그러면? 그러면 결국은 수, 태, 시제, 모두가 다 맞는 동사를 써라 이거야. 그게 그냥 눈에 보여서 쓰시면 좋은데요.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눈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속어법을 이용하란 말이야. 그래서 항상 수태시제 문제는. 자, 뭐부터? 숫자부터. 그러면 주어가 바로 드레스 코드잖아요. 끝난 거 아닙니까? R가 어떻게 와? is가 와야지. S부터이지. 자, 그래서 답은 여러분들 A번이 되는 것이에요. 이 문제를 가지고 질질질 능동이니 수동이니 이런 것들을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단 말이야. 수에서 이미 선택지 하나밖에 안 남았어. A번은 수도 맞았지만 그러면 태하고 시제가 맞겠어 안 맞겠어? 무조건 맞는 거죠. 왜?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제가 그게 틀리면 어떻게 답이 되겠습니까? 얘네들은 태하고 시제가 아무리 맞아도 수가 틀렸기 때문에 틀린 동사예요, 벌써. 자, 수 틀렸다. 자, 죄송하고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new dress code입니다. dress code는 그 옷 입는 그런 어떤 룰이 되겠죠. 자, 그래서 dress code가 어떻게 됩니까? 시행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자, 이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 starting 이하는 여러분들 언제 시작해서라고 해서 starting 다음에는 from도 잘 나와요, 되게. 언제로부터 시작돼서 beginning으로 쓸 수도 있고요. 혹은 effective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관용구로 암기하셔도 되고요. 분사 구문으로 보셔도 돼요. 언제부터 시작해서 라고 하는. 왜냐면 ing가 부사 역할하면 앞에서는 접속사와 주어가 생략된 걸로 우리가 보고 동사를 ing로 바꿨다고 보죠. 자, 또 여러분들 effective 앞에는 being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죠. 분사 구문에서. 그래서 아무튼 간에 요 아이들은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는 형용사거나 분사들이지만 자, 전체 덩어리는 무슨 역할로 본다? 자, 부사 구로 본다. 관용구로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Starting September 15th. 그래서 시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9월 15일 날 시작해서 이렇게 돼 있네요. 자, 8번 문제 여기까지 하고요. 자,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등위 접속사를 찾으라는 문제예요. 자, 기본적으로 neither는요. 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A or B 이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안 되겠어요. 자, 지금 앞에 리더가 요 자리에 리더가 들어가면 뒤쪽에 nor가 아니라 nor죠. 자, nor가 나와야 되는데 nor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일단 제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등위 접속사가 나오는 게 맞겠어요? 자, 당연히 해보니까 decision이 말이죠. 뭐에 대한 decision입니까? buyout과 관련된 decision입니다. buyout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사는 건데요. 자, 특히 이제 기업 따위의 인수를 말합니다. 인수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언제 이루어집니까? 목요일 날 이루어지든가 아니면 금요일 날 이루어지겠죠. 됐어요? 네. 자, 목요일 날이지만 금요일 날 이루어지진 않을 거고요. so도 뭐 말 안 되는 것이고 인과관계를 연결할 때 쓰는 거잖아요. so는 자, 됐어요. 자, given이라고 하는 단어 이하만 해석해드리고 이 문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given that이라고 쓰면요. 자, 이게 바로 접속사입니다. 여러분들 given만 단독으로 쓰면 뭐죠? 자, 그때는 전치사죠. 명사가 와서 무엇을 고려했을 때 고려한다면. 그러니까 요 놈도 어떻게 되는 거야? 전치사 접속사의 분리형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을 거고요. given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고로 자, 여러분들 전치사로도 쓸 수 있지만 모두 되죠? 이건 얼마든지 give의 pp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두셔야 되겠죠. anyway, 뭘 고려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와 관련해서 자, 바이아웃과 관련해서 투표를 갖다가 했다라고 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은 안 되겠고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에 자,
의사결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29번 마무리, 19번이란다. 109번 마무리 짓고요. 110번으로 갑니다. 자, 110번 같은 경우에는 ABCD가 인칭 대명사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자, 첫 번째는 품사로 접근하고, 자, 두 번째는 뭘로 결정한다? 자, 격으로 결정한다. 이런 원칙 아시죠? 자, 이 자리는 일단 누구 자리예요? 명사 자리잖아요. 전치사 다음이니까. 근데 여기 형용사가 하나 나와 있네. 이게 바로 품사로 접근하라는 얘기야. 안 되겠고. 나머지는 다 명사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뭐죠, 여러분들? 주격이잖아요. 주어 자격이 주어졌을 때 나오는 거 아니야? 인칭 대명사는 다른 명사랑은 달리 주어 자격과 목적어 자격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쌤이라고 하는 명사가 만약에 여러분들 나와 있으면 주어 자리도 쌤이고 바이 다음에도 쌤이에요. 자, 그런데 인칭 대명사만 주격 목적격 구분되어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주격 목적격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건 지금 주어 자리에만 오는 애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 안 되겠죠. 자, theirs가 나와야 되느냐? 자, 아니면 themselves가 나와야 되느냐죠. 얘는 어떻게 되면 되는 거예요? 주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다시 한번 반복돼서 제귀 다시 돌아올 때 쓰는 애죠. 얘는 언제 쓰는 거예요? 자, 그들의 것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우리 그 신제품입니다. 자, 바로 그 제목이 뭐죠? 자, Paint by One 이라고 하는 이 제품이 도와주는데요. 뭘 도와줍니까? 바로 customers가 고객들이 페인트 하게끔 도와줍니다. 이거 목적 보호네요. 자, 고객들이 페인트 하게끔 도와주는 거야. 자, 그런데 어떤 레벨에서 자, 바로 전문적인, 자, 전문가적인 그런 레벨로 자, 색칠을 그렇죠? 페인트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들 자신, 그죠? 이 되겠죠. 바로 이 customers가 바로 by 이하에 의해서 by 이하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이해됐어요? 그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D번이고요.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가지 않으시려면 제귀 대명사에 관용적 용법으로 풀어가셔도 됩니다. 사실은. 자, 제귀 대명사의 관용적 용법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by 다음에 oneself가 나오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해석도 대강 해보고 뭐 이제 이 사람이 반복됐으니까 얘예요 라고 했지만 사실은 by oneself는 단독으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 단독으로 어떻습니까? 자, 전문적인 그런 레벨로 페인트를 좀 할 수 있도록 자, 그렇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단독으로의 뜻이 있고 그다음에 for oneself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요거는 혼자 힘으로. 자, 세 번째는 뭐가 있죠? of itself. 자, 이렇게 되고 이거는 저절로. 자, 그다음에 in itself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또. in itself. 자, 이것은 본질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관용구로 외우고 있으면, by 다음에 빈칸이 왔다라고 하면, 이건 제기대명사가 답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만약에 단독으로의 뜻이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동의어 표현 마지막 하나 정리하겠습니다. on, one's own 이라고 하는 단어. 자, 어구. 요것도 토익에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잘 알아두세요. own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누구누구 자신의 것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자, on, one's own은 전혀 다른 뜻으로 단독으로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된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110번까지 자, 강의를 마무리를 짓도록 자, 해보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1강 강의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후반부로 지나가면 갈수록 조금씩 난이도는 올라가고 좀 어려워지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구조에 대한 아이디어, 문법에 대한 아이디어, 자, 어휘에 대한 아이디어, 자,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가시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 강 강의는 마무리 짓습니다. 두 번째 강에서 다시 만나 뵙죠. 수고하셨어요.